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온라인 상담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선생님들이 온라인 상담의 장단점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선생님들도 혹시 진행을 할 때 어떤 점이 뭐 장점 내지는 단점 이런 점은 좀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온라인 상담을 하게 됐을 때 일단 좋은 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대면 상담을 할 경우에는 위클래스에 반드시 방문을 해야 하는데 집에 있더라도 위클래스에 방문하거나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선생님들이 힘드시더라도 꼭 그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아이들이 필요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단점을 제가 경험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그 라포가 선생님이랑 상담 선생님이랑 라포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온라인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사나 다른 활동이 아닌 상담에 북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아이들이 한 번도 등교하지 않았었던 시기에 온라인 상담 주간을 운영을 했을 때 담임 선생님들은 이미 수업이나 아니면 조종례를 통해서 이미 얼굴을 다 익혔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과의 이 행아웃 미트를 통한 상담은 다 잘 이루어졌어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대면 상담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잘 되었으면 했는데 온라인 위클래스를 구축하고 온라인 상담 미트를 통한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안내를 많이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제 그 선생님과의 그 라포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트를 통한 상담 신청은 별로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라포가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상담이 진행된 다음에는 이게 매체를 통한 상담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아이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우에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다른 면에서 좀 접근을 했었어요.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는 상담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가벼운 정보성 그런 접근을 먼저 시작해 온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좀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널리 홍보를 해서 진행하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들 중에 간단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질문들이 이어지면서 상담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서 저는 아이들이 좀 어떤 꼭 문제가 있어야만 오는 곳이 아니라 작은 질문들도 할 수 있구나, 가볍게 위클래스를 찾을 수도 있구나 하는 면에서 접근성에서는 좀 더 편안해진 부분들이 보이기도 했고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단 그거는 그 아이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담임 선생님들의 협조가 필요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온라인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학교에 상담 신청하는 게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좀 요즘 어머님들이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에 대해서 익숙하다 보니까 편안하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항상 시작은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질문이 상담으로 연결되어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점 중에서 제 경우에 가장 힘들었던 단점은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SNS에 주로 질문을 올리시는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상담교사가 조금 피로감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단점이기도 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상담으로 연결되려면 결국은 전화 상담을 하거나 어떻게든 좀 그 대면에 가까운 작업이 좀 필요해서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온라인 상담, 비대면 상담으로 넘어와서 일단 장점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시간하고 공간적 제한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되게 동의가 되고요. 그리고 말하는 상담을 진행을 했을 때는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상담을 연속해서 올해로 이어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가 이제 계속 길어지면서 완전히 무기력해진 친구들의 경우는 이제 변죽이 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말하는 중점적인 상담에서는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말하는 상담에서
오히려 좀 장점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눈앞에 있을 때는 방어적인 태도,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제 얘기하고 싶지만 제 말이 잘 안 나왔던 그런 것들도 나온다는 지점에서는 되게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컴퓨터에 익숙치 않았던 학생과 제가 이게 프로그램을 깔고 그 프로그램을 뭐를 눌러야 될지 잘 모르겠고 영상 통화를 눌러도 그게 그 친구가 당황하면서 이렇게 조작하는 그런 것에 적응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저의 입장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영상 통화라고 해도 학생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 친구가 말하는 것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전화 통화는 특히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상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의 그러니까 행동과 언어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많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위기 상담의 경우 굉장히 무기력해졌거나 굉장히 직접 대면이 적절한 상담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경험했던 온라인 상담 같은 경우는 일단 장점으로는 전에도 이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실시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담실의 초점은 상담에 오는 학생들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전교생들에게 행사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또 자료가 배포되기도 더 쉬웠기 때문에 조금 더 폭이 넓어지지 않았나라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단점으로는 좀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등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게 자유롭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두었다고 해도 핸드폰 사용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보호자들이 옆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카카오톡이나 다양한 그런 매체를 이용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학부모님들이 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밀 보장에 대한 그런 한계도 있었고 또 학부모님들의 민원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진행할 때 미술이나 게임이나 함께 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아무래도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상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단회성 상담으로 붙이는 경우도 많았고 사실 대화가 길게 이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제 또 초등학교는 저학년의 경우는 EBS를 통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3, 4, 5, 6학년은 학년에 따라서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학년별로 이제 상담교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그 50분 선생님이 보내주신 내용에도 비언어적인 행동이 저희에게는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걸 이제 캐치를 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는 그로 인해서 그런 것들로 훈련이 되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초등이 그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정확하게 많이 사용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의 의견을 보내주시지 않은 선생님들도 되게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랬던 게 이제 생각이 나서 저는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온라인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준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도 고생 많으셨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도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일 많은 질문이 이제 좀 요구사항이 경기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고 저는 이제 이걸 교육부에 건의를 한 상태이고 교육부에서는 이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나오기 전에 2학기에 저희가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상담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의 이제 경험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체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로 인해서 온라인 위클래스가 구축된 구글 클래스와 카카오 채널 그리고 이제 오픈 채팅에 관련된 경험을 또 구축이 있으신 선생님이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학교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구글 클래스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저희 학교는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 학교는 조금 학교 G 수익 계정을 이미 사용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학교 계정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선생님들과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의 그 구글 계정을 다 입학과 동시에 받아서 그 전부터 블렌디드 러닝을 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 계정이 없는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그 담당자분이 신청을 하시면 구글 G 수익 계정을 학교 계정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교가 도교육청으로부터 G 수익을 받아서 구글 클래스룸을 학교의 기본 플랫폼으로 구축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글 프로그램에 대한 장점은 이 구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화상 채팅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줌과 같은 기능을 가진 행아웃 미트라든지 아니면은 PPT,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설문지, 스프레드시트 이런 기능들을 굉장히 연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도 구글에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조금 다른 계정에 비해서 좀 편리성이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각 학년별 또 학급별 그다음에 각 과목별 수업방이 다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학교의 전체적인 지수익 계정 안에 저희가 도서실, 그다음에 교육복지실, 그다음 보건실, 그다음 위클래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교육 돌봄이라는 그 방을 따로 만들어서 그 안에 위클래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방들을 만드는 거는 학교에서 해주시지만 구글 클래스룸을 위클래스를 열고 그것을 꾸미는 거는 선생님들이 각자 하셔야 될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구글 클래스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이제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죠. 아마 계정을 다 갖고 계신 선생님들은 구글을 들어가면은 본인의 개인 계정과 학교 계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룸을 열거나 설문지를 사용하는 것이 학교 계정으로 할 때 훨씬 많은 양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의 계정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로그인을 하면은 우측 상단에 우리가 흔히 약칭으로 이거를 와플바 또는 부점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회색 모양의 점이 9개가 들어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을 하시면 스크린을 우리 쭉 내려가면서 구글에서 연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쭉 뜹니다. 거기 보면 메일도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나 아니면은 스프레드시트나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설문지도 물론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클래스룸을 먼저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클래스룸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창이 쭉 뜨고요. 거기에 맨 위에 보면은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 표시가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클릭하면은 수업 만들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업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회색으로 된 이렇게 면이 쭉 뜨면서 거기에 이름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학교 위클래스 이름을 넣어서 방을 만들기를 하게 되면은 마치 블로그와 같이 상단에 이렇게 그림도 물론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개인 그림도 넣으실 수가 있는데 블로그와 같이 방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내가 교실을 하나 만들고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빈 교실만 만들어서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안에 다양한 컨텐츠를 넣는 거는 선생님들의 진짜 이렇게 니드에 맞게 또 선생님들이 이 방을 어떻게 쓰시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방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상단에 있는 수업이라는 그런 그 표시인데요. 수업을 클릭을 하고 나면은 만들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수업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쭉 스크린을 우리 뜨면서 여러 가지가 쭉 뜨는데요. 그 중에서 다양한 재료를 넣기 위해서 다 필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방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잖아요. 나는 공지사항을 또 넣고 싶고 상담방도 만들고 싶어. 그리고 학생들이 들어와서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방도 만들고 싶고 아니면은 거기다 행사를 또 하고 싶다 그러면 맨 아래에 있는 주제를 선택하셔서 공지사항 또는 또
상담방, 그 다음에 거기다가 행사방 이런 것들을 주제를 통해서 일단 굵직굵직하게 선을 나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를 먼저 나눠 놓으신 후에 다시 그 주제를 클릭하셔서 들어가면 또 똑같이 만들기를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창이 버튼이 뜨거든요. 그래서 만들기를 또 누르시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뭐 과제, 퀴즈 과제, 질문, 자료 이런 것들이 뜹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에 따라서 과제든 퀴즈 과제든 질문이든 자료든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서 거기다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세세한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지수이 계정을 가지고 구글 클래스룸을 운영하고 계시는 학교라면 이 많은 선생님들이 이 구글 클래스룸을 개설을 하시고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또 정보부장님이나 담당자 분들께서 굉장히 쉽게 가르쳐 주실 수 있고 아마 제 추측컨대 연수도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업 선생님들을 위한 연수라고 하셔서 나는 수업을 안 하니까 라고 이렇게 빠져 계시지 마시고 같이 가서 듣다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선생님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연수를 듣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유튜브에 구글 클래스룸 만들기라고 치면은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또는 기존에 많이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구축 방식에 대해서 많은 동영상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하셔서 천천히 따라 하시면은 한 번만 해보시면은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과제든 뭐든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 구글 클래스룸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각 자료든 아니면 퀴즈 과제든 이런 거를 통해서 거기에 그 드라이브 아니면은 그 유튜브 링크 이런 것들을 걸 수 있는 기능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행사도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안내도 올려놓으실 수 있고 뭐 행사 포스터를 올릴 수도 있고요. 그 설문지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심리 검사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또 프로그램들 또는 플랫폼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구글 설문지입니다. 구글 설문지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플랫폼들은 클래스룸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아웃 미트든 설문지든 다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들인데요. 그중에서 이미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 또는 여러 가지 활동에 이 온라인 활동에 설문지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행사도 진행을 하시고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생명존중 교육, 그 온라인 교육도 설문지를 통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설문지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데 역시 이거를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설문지를 만드는 방법도 역시 학교 담당자 선생님이든 아니면은 유튜브에 잘 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아,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뭐 장학사님이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